이번에는 여권의 대선 주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3인방이라 불리죠. 그 이름 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조직입니다. 민주평화광장 예, 출범시켰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.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. 이 지사는 오늘 출범식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진단했는데요. 그러면서 노력한 만큼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신의 주요 콘텐츠로 공정성 회복을 내건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습니다.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면서 공정성 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, 기본금융, 기본주택 등 포함해서 기본 서비스를 좀 주장했습니다. 기본. 네. 또 기본이었네요. 올해도 키워드가요. 오늘 자리에는요. 각계 인사 15,0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현역 의원들,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많았습니다. 이 지지 세력의 분포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모임의 중액이 이해찬 전 대표계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지금 그게 제일 눈여겨보는 대목이죠. 네. 15,000명의 발기인.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세력들이 망라됐겠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몇 면이 누구지? 그런데 네. 오선의 조정식 의원하고요. 네.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. 그런데 이 안에 이름 자체가 민주평화광장. 근데 광장이라는 이름이 이미 2007년에 이해찬 대표 지지그룹이 붙인 이름이 광장이에요.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어요? 근데 이 앞에 민주평화가 더 붙어서 네. 이 안에 아니나 다를까 이해찬계의 전현직 의원과 그리고 이제 인사들이 적지 않게 망라되면서 친노계 인사들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. 네. 이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친문, 친이 이런 계파 갈등으로 계속 좀 이제 민주당 내부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조직의 범연이 확대되면서 조금 이런 경기가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. 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다면 강력하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이냐.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해찬 전 대표가 또 다른 경쟁 주자들의 또 관련되는 모임에 어느 정도의 또 그렇죠. 그 참여의 지켜봐야죠. 폭이 있느냐도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이런 건데 다음 주 중에는요. 의원 조직 창립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. 여기에는 친문 성향 인사도 좀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. 네. 이걸 좀 만회할 수 있느냐. 이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몇 수를 좀 보면 알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게 이름이 성공포럼인데 성공. 줄인 거예요. 성장과 공정이에요. 네.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추구한다. 줄여서 성공포럼인데 지금 보시면 빅3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이낙연 전 대표 그룹도 있습니다. 신복지 포럼이 이제 출범했죠. 또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광화문 포럼을 출범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의 성공 포럼에는 현역 의원은 한 20여 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개파는 조금 망라돼 있어요.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대목이고 하지만 비교를 한다면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워낙 광폭,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? 한 70여 명 정도 의원이 이제 참여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광화문 포럼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포럼과 성공 포럼이 각각 다르게 딱 구획을 나눠서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여기 경계에 세 군데 다 나가는 의원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누가 주력이냐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. 역시 이제 대선 시계가 본격화됐나 봅니다. 뒤에 뭐 포럼 이런 이름이 막 등장하면 이게 대선 시기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그럼 이제 3인방에서 이재명 지사 쪽을 봤으니까요. 또 나머지 두 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입니다. 이 연대와 공생도 출범했는데 이 자리에는 또 송영길 대표 등 또 의원 한 40여 명이 참석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엔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석해서 이 전 대표를 응원했는데요. 박광온, 윤영찬, 정태호, 오영훈 의원 등 이낙연계 의원들이 특히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올해 초 박근혜, 이명박 씨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지지율이 급락했죠. 하지만 행사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당내에서 지지세가 기울지 않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거 하면 또 정세균 총리는 어제 그 광화문 포럼을 출범했는데 이 자리에는 그 의원 한 70여 명이 넘게 참석했고요. 오늘은 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DJ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그래요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호남을 또 방문하고요. 호남기가 기반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국회의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? 상당히 지금 광폭으로
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만 본다면 이재명 지사 한 20여 명 의원, 이낙연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포럼이 한 40명, 싱크탱크 출범식이에요. 그리고 정세균 이 광화문 포럼은 70여 명. 그럼 가장 친소 관계는 더 넓다 이렇게 예. 볼 수 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정신이 뭐냐, 핵심 가치가 뭐냐인데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DJ 리더십을 꼽았습니다. 예. 지금 같은 난세에 DJ 같은 인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. 본인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잡겠다. 또 호남 기반이 지금 또 이낙연 전 대표랑 겹치잖아요. 예.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을 잡아갈지도 좀 흥미로운 경합을 벌이는 양상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